안녕하십니까. 오늘 언택트 시대 문화 직업과 신앙 강의를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줌으로 바로 하지 못하고 제가 대전에서 총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미리 유튜브로 녹화해서 또 참고 동영상을 두 가지 보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 건강 참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새 학기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지만 미래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다양한 가치, 다양한 권위,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부터 그리고 2021년 3월에 이르기까지 이 전 세계의 코로나 19 전염병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폐쇄되고 또 교육이 비대면으로 또 예배가 비대면으로 또 모든 모임이 비대면으로 심지어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내던 명절도 5인 이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새로운 뉴노멀 시대,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생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이 위기를 통해서 아마 급변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사회가 확장될 거라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대면 예배, 대면 교육, 대면 모임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또 어떤 그런 교육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가상 공간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언택트 사회, 언택트 시대에 미래 문화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여러분 언택트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언택트 직업이 있어요. 비대면 직업. 또 언택트 신앙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앙.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미래 사회에 미래는 준비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래인데 어떤 사람이 미래냐? 미래에 변화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새로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미래라는 거죠. 자, 여러분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역사를 바꾼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가장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스토리,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기원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는 기원 후,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AD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21년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3월 12일인가요? 오늘이? 3월 어쨌든 11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신 지 2021년이 되는 그런 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 전의 역사와 기원 후의 역사가 이 세계 역사를, 이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나타난 커다란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면, 미래학자인 에드워드 코니시에 의하면 역사가들에게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온 인류 변화를 이끈 첫 혁명은 농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인류를 변화시킨 사건, 첫 번째는 농업혁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있는 교재 2040, 2040 페이지 267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농업혁명은 고대 중동 지역에 밀 같은 곡물을 경작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수렵 공동체에서 경작 공동체로 전환되는, 그래서 인류가 먹을 것을 찾아 이동했던 그런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서, 그리고 풍부한 식량 확보를 위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곡물 경작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물물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변화의 시기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 농경사회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준 것이 있다면 바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 50마리가 할 일을 증기기관 하나로 가능케 했던 혁명적 기술이 일어나죠. 그래서 증기기관, 증기 기관으로 가는 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기계 동력이 인간 근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이 곡물을 대량 생성하는 능력을, 그리고 이동수단을 늘려가는 새로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여러분 속도라는 변화의 속도가 붙죠. 기차, 기관차, 그리고 증기로 가는 자동차, 증기로 가는 배,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는 역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본사회로 등장해요. 이제 자본이 이끌어가는 자본주의 사상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영토를 확보하는 영토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무역을 통해서 또 어떤 산업을 통해서 자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력은 국가에서 점점 생산자로 넘어가고, 또 농경시대의 제한적 계층만 교육 혜택을 받던 것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혜택으로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인류의 역사에 변화를 준 것은 바로 정보화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정보가 끊임없이, 그러면서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계산기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기계적 로봇을 활용하는 그런 역할들을 새롭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기술과 정보 연산 기술을 극대화하면서 또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관리하고 거래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와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 패러다임도 변화가 일어나죠. 농경시대와 산업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은 소유 중심의 경제가 부가가치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접속 중심 경제로 전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산업을 소유하고 있기에는, 상품을 소유하고 있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소유는 이제 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할 뿐이라 누가 가장 빠르게 새로움에 접속할 수 있느냐가 능력인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이 최고의 그 기업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들이라면 이제는 접속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곳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또 그곳에서 상품을 파는 판매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접속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거라냐는 거예요. 어떤 시대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자, 그러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의 컴퓨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정말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이게 특별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창출해내는, 그래서 우리는 가상 공간의 경제 시대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변화해질 거라는 거죠.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끊임없이 속도로 변화간다는 거죠. 누가 빠르게 변화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빠르게 접속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쳐서 무엇을 찾아내는 그런 것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예측해서 그것을 통찰해서 그것을 선점해 가는 것들이 미래 정보라는 것이죠. 앞으로 변화될 것을 예측해냅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것들을 실행에 올립니다. 실행에 옮긴 것들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학자들은요, 미래를 읽는 기계, 그래서 이 예지 능력과 예측 능력을 가진 그런 시대가 도래될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세계가 바뀌어도, 사회가 바뀌어도 사람이 그 미래를 주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미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 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미래예요. 여러분, 과거의 얽매여서 사는 과거지향적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늘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서울장신대학교라는 학교를 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잘했더라면 서울대학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신학을 하는 학생들은 제외하고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더 공부를 잘했다면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이나 MIT를 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은 미래의 결과예요. 과거의 결과예요. 그러면 오늘 현재의 결과는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에서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예일대학교를 다니는 하버드대학이나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또 현실에 매여서 현실만 보고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에 긍긍전전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소망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지향적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줄 그 세상,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그리고 그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과거는요, 어떤 인재를 스카우트할 것인가 였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앞서가는 기업들은요,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 그래서 학교 시절부터 좋은 인재를 선점해서 그들에게 투자하고 또 그들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기업에 맞는 인재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력과 창조력은 보편적인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통찰력이 생명인 미래학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죠. 방법론을 찾고 또 컨설팅하고 또 교육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예지하고 예측해보는 것을 우리는 정말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겉만 보는 게 아니죠. 안의 것, 인사이트 하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이죠. 통찰은 규칙과 습관의 산물입니다. 얼마나 그 사물과 그 사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느냐, 이것이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 사회가 변화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미래 사회에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통찰이라면 이것이 미래 예측의 핵심입니다. 미래 예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통찰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예측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에서부터 역사과학적 방법론, 문화인류학 방법론, 과학적 방법론, 철학적, 수학적 수많은 방법론을 활용해 현재 상황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가능성을 통찰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은 변화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학은 변화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예요. 변화의 가능성. 그래서 미래학을 미래들에 관한 연구들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일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는 미래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세계는 변화의 흐름과 침투가 어느 시대보다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우리의 변화가 지금 가정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고 국가에 들어옵니다. 이 변화에 예측하지 못하면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그것은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학들이 예측한 여러 가지 미래의 가능성은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갈 것인가, 또 어떤 속도로, 어떤 타이밍으로, 어떤 지역화로, 어떤 지속 가능성으로 변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와 급격한 속도와 급격한 방향과 그리고 급격한 이런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미래 급변한 충격을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격을 이겨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미래를 어떻게 그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급변합니다. 이걸 혁명적 변혁, 급변하는, 그래서 변혁 시대라고 합니다. 변화가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학생들이 가져야 할 관점은요, 기회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이게 긍정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미래는 뭐예요? 기회의 시대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는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낸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세계화 시대 속에서 나는 새로운 세계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한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와 미래학자의 통찰법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특별히 미래 사회와 미래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전통 사회는 우리가 무슨 사회였습니까? 권위가 주장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21세기 미래 사회는 권위가 인정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것들의 동의에서 이끌어가는 다변화 시대입니다. 다양화 시대예요. 그래서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사회를 예측해 볼 건가, 그리고 그 미래 사회에 어떻게 변화해 볼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강의의 서론적인 부분을 이곳에서 마치고 한 5분 후에 2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